지금 박성재 재판 같은 경우 2차 공판이 다음 달 9일 열린다고 네. 하니까 선고까지는 아직 기일이 좀 많이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2차 종합특검이 2월 초 이후에 아마도 네. 출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박성재가 이제 1차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영장 그 심사를 하는 예. 영장 전담 법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중앙지법에서 이제 내란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네. 두 사람을 임시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2월 22일까지. 음. 남세진, 이정재 부장판사를 지정을 했는데 이분들이 종래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전담을 한 4명 중에 2명을 추린 거라고 하는데 요건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초반에 왜 또 이 사람들을 남긴 거야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2월 22일까지 하는 것도 저는 조금 느낌은 그래도 좀 싸한 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법원 그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에 이제 영장 전담이 생기는 거고 이 네. 영장 전담에 누가 갈지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 전에라도 특검이 출범을 해서 수사를 시작할 때 과연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할까 아니면 뭐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수원 브라더스 중에 한 사람이니까 또 그런 방식으로 나올까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근데 걱정이 있죠. 이거는 약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그렇죠. 놔둔 건데 네. 만약에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문제가 많았으니까 다른 사람 하려면 다른 사람을 빼와서 여기다 채워야 돼요. 다른 재판을 하던 그렇죠. 법관을 빼와야 예. 되니까 그죠? 그러면 예. 이제 기존에 있던 구조가 좀 무너지기 때문에 네. 임시로 원래 이제 그 전담 판사 중에 임시로 두 사람을 놔두고 이제 다음번 인사 이동이 있을 때쯤 해서 한번 수정을 하겠죠. 물론 이게 아시겠지만 저는 사법부를 두드러할 생각 단 1도 없어요. 단 1도 없어요. 저 주말마다는 아니지만 주말에 조이대 탄핵 그 시위에도 가는 사람이에요. 집회도 가는 변호사입니다, 진짜 지금. 진짜예요. 네. 진짜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왜 쉴드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약간 법원이 현재 상황에서 움직일 수 있는 프로세스니까 지금 단계에서 너무 노여워하고 너무 실망하고 맞습니다. 너무 분노하지 네. 마시라라는 의미에서 하는 아니 말이에요. 근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사실 그 지규현 판사가 재판기일을 조금이라도 땡겼으면 모르겠는데 딱 자기 이임하고 떠나기 직전 하루 전날 재판기일을 잡아놓고 이날 윤석열 안 나오면 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날 아플 예정이다 그러면 재판 끝내 못하고 떠나버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우려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속에서 영장 전담에 예전에 했던 두 사람이 또 결정이 됐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임시야. 그렇지만 혹시 또 중간에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네. 지기현이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음. 이건 또 법조인 눈에만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기현이 판결 선고 시간에 몇 시로 잡았죠? 판결 아니에요? 선고 시간 저도 세 정확히 시예요. 기억 안 나요. 아, 2시 아니에요? 3시예요? 3시예요? 2시가 아니고 3시. 아, 오후 3시로 잡았습니까? 네. 왜 3시로 잡았어요? 왜 3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기현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지기현을 쉴드 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살려주세요. 변호사님 자꾸 그러니까 쉴드 치는 거 같아요. 살려주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누구나 다 예상을 했던 일이고 사실 지기현 입장에서 윤석열 선고를 안 내리고 떠나버리면 지기현은 끝이에요. 진짜. 사회적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만에 하나 실무적으로 오후 2시에 재판을 하게 되면 그 전날 아침에 이제 그 수인을 데리고 법정으로. 오는데 네. 법정으로 데리고 오는데 예를 들어서 또 빤스만 입고 바닥에 눕는다. 그러면 2시면 조치를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아침 시간에 그거 이 사람이 안 나올 것 같다, 아플 것 같다 하면 1시간이면 구인영장 냅니다. 아. 1시간이면 구인영장 내서 데려올 시간이 있어요. 네. 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재판은 다 2시예요. 2시 아니면 2시 10분. 지금 네. 김건희가 2시 2시 10분인데 10분 이죠. 그거는 보통 이제 앞에 선고할 거 하고 뒤에 중요한 선고를 하기 때문이고 지기현 재판부 같은 다른 사건 선고할 것도 없거든요. 근데 왜 3시냐? 저는 이게 굉장히 독특하게 들렸어요. 제가 봤을 때 1시간을 번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면은 거고. 지규현은 선고할 결심을 한 겁니까? 저는 선고할 결심을 하고 있다고 봐요. 무조건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네. 그날은 네. 반드시 선고하고 간다. 네. 이런 각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굉장히 추론의 영역입니다. 당연히 추론의 영역이 지기현이 이 판결 선고를 마친 다음에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기현의 굉장히 거취? 많은 관측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정말로 추론의 뇌피셜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기현이 이 판결을 마치고 법원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없다고 보십니까? 봅니다. 없다고 봅니까? 예. 왜 없다고 보시죠? 예. 갈 데가 없어요.
지기현이 예를 들어서 지기현이 뭐 옷을 벗고 내가 정관으로 개원을 한다 했을 때 정관으로 개원할까요?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할까요? 아니 레크레이션 강사 진짜 생각을 못 해봤네요. 뭐 그쪽으로 나가시겠다면 화이팅입니다. 저기 저 한동훈 씨랑 같이 기타 치면서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법조인으로서 지금 상태에서 변호사도 몸값을 올릴 수 있을까? 저는 못 올릴 거라고. 이런 상태라면 네, 절대로 이런 상태에서 못 올린다고. 뭔가 리커버리가 다른 곳에 필요하다. 필요하든지 네. 아니면 최소한 잠잠하게 만들든지. 잠잠하게 만들던지. 오히려 제가 전에도 한 번 한 적이 있지만 윤석열 사형 선고 딱 내리고 시원하게 사형 선고 내리고 내가 지금까지 억울한 게 많았는데 내가 참았다. 그리고 나는 법과 원칙대로 사형 선고 내렸다. 나는 사형 선고 내렸으니까 이제 간다. 할 일 다 했다. 이게 훨씬 모양새가 좋지. 근데 그게 상식에 부합하는 행동인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 잘 안 바뀐다라는 거고 사실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내란 재판 가운데 가장 기괴한 재판이 지규현 재판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는 끝까지 의심하는데 박지훈 변호사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탄핵 재판 때도 헌법재판소에서 5대 3이다. 뭐 별별 얘기 다 돌았지만 끝내 8대 0으로 하지 않냐. 그렇죠. 그런 네. 것처럼 지규현도 이건 수학과 같은 거기 때문에 다 증거 종합해가지고 볼 때 너는 사형 이거 말고는 다른 그 선택지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일부에서는 선고는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암만 사형을 구형했다 하더라도 유죄 몇 년으로 감형시켜줄 네. 수 있는 거지. 그거는 지금 함부로 예단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함부로 예단할 수 없으면 물어보질 말았어야지. 왜 물어본 다음에 답을 하면 함부로 예단을 한다 그래? 하여튼 막 그렇게 얘기를 전문가들이 하니까. 아니 그리고 제가 판결 실물적으로 하나 우리 이제 보시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 법대에 3명의 판사가 앉아 있잖아요. 가운데 부장 판사가 있고 좌배석, 우배석. 보통은 우배석이 선배라고 네. 알려져 있죠. 그런 상황인데 이런 내란 사건 같은 경우에 피고인별로 주심 판결문을 그 관련된 피고인에 쓰는 주심 판사가 있는 거죠? 주심 판사 있는데 이 사건 네. 같은 경우는 주심 판사와 재판장하고 동일할 것 같은데요. 저는 아마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네. 같긴 한데 저는 크게 의심을 안 봐가지고 안 가지고 봐서 통상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통상적으로는 이제 좌배석 우배석 중에 주심이 다른 경우가 있죠. 그렇죠. 네. 다른 경우가 사건별로. 있는데, 예. 예.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건 보통 이제 재판부를 보면 재판부 이렇게 표시에 예를 들어서 형사 25부 나 형사 25부 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좌배석이 우배석이 주심이다 이렇게 해서 이거 워낙 주요한 사건이라서 지기현이 직접 판결문 쓸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그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네. 그 형사 25부가 이전에는 사실은 대등재판부였다가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지규현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두 대등 판사는 다른 부로 이임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10년 차 이상 나는 배석 판사, 후배 판사 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은 형사 25부는 합의부라고 하지만 이건 사실상 단독이죠. 지규현 단독 예. 재판부와 단독부나 같다. 같은 효과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규현이 혼자서 구속 취소라는 어마어마한 결정을 그냥 내려버린 거다. 그리고 이자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뒷배는 조이대라는 대법원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룸사롱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지규현이라는 사람은 이제 평생 따라다닐 거예요. 지규현 룸사롱 징계도 안 받았다. 170만 원인데 알고 보니 300만 원이었다. 그런데 뭐 형사처벌도 안 받았다. 역시 판사는 특권 계급이네. 이제 이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거를 클리어하지 않는 한 어느 로펌에서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클리어할 마지막 기회는 맞아요, 이 내란 이거예요. 사건 재판을 네. 명쾌하게 종지부를 네. 찍고 가는 네.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